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쪽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요, 위험을 보장한다, 아니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족과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은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과 중국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험은 어떻게 부를까요? 영어로 보험은요, 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인슈어런스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ure라고 하는 확실한 안정된 상태에 in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활을 하며 인생을 확실하게 즐기려면요, 안정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영국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부를까요? 인슈어런스라고 부르지 않고요, 영국식 보험은요, 어시오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확언, 장담, 확약, 그 다음에 자신감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생명보험 회사는요, 라이프 어시오런스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이 말들은 대부분 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단어입니다. 과거에 야만족인 앵글족과 섹슨족, 앵글로 섹슨족이죠. 프랑스로부터 문화어를 대거 수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도 당연히 영국식 보험하고 동일하겠죠. 바로 프랑스어로 보험은요, 아수이랑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아수이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아수이레가 바로 안심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이란 생활에 안심을 주는 확약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험을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으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경시했죠. 어떤 자신감일까요? 죽지 않을 자신감, 아니면 사고 나지 않을 자신감, 그리고 설마 하는 자신감이 팽배한 사람들은요, 보험을 경시하고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단순하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만은 아니고요. 생활에 안심을 주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보험을 단순 보장, 사후적 의미에서 생활의 활력, 사전적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느끼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닥치는 대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장받으면 되겠는데요. 그 핵심 보장은 무엇일까요?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망 보장이고요. 질병 보장이고 그 다음에 장애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보장 플랜을 제가 도식화 시켰습니다. 인생 삶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망 보장은요, 경제활동 기회만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후 생활비 보장이 되겠죠. 이것은 은퇴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보장은요, 바로 경제활동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요, 중요한 질병 중에서 뭐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아주 중요한 질병인 암 보장만 경제활동기에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생 사망 보장, 평생 생존 보장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저만의 보험 보장 원칙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에 사망, 장애, 암 등을 가입하는데 최소한의 보험료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돈을 버는 시기에 다양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생존 보장, 은퇴 설계해야 되겠죠? 생존 보장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보험 가입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보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경제 주체가 사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요, 경제 주체가 아니더라도 무소속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둘 다 사망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는요, 사망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간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장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다 오히려
장애 보장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병 중에 암 보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캔서라고 하죠. 영어로. 암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말로 네가 암만 해봐라. 암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렴 그렇지. 역시 최고로 무서운 병은 암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자로 보시면요. 병질환 플러스 상품품이고요. 그 다음에 매산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병 중에서 매산은 높은 거죠. 가장 높은 품격을 가지는 상품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암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중에 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요, 암이 캔서입니다. 캔서에 걸리면 죽게 되죠, 사람이. 그러면 사후 경직 현상이 일어납니다. 캔서에서 R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경직이 됐다. 그러면 L자로 쭉 뻣뻣해지겠죠? 그래서 캔슬이 됩니다. 결국 뭐냐? 암에 걸렸다, 캔서에 걸렸다. 그러면요, 캔슬 당한다는 뜻이 되니까 암은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 보장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최악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험을 통해서 이전할 필요가 있겠죠. 최악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리면요, 치료비 부담으로 순자산 손실이 지속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암에 걸리면 소득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간병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받다 돌아가신다. 사망 시에는요, 유가족의 생활보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습니까? 암 보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뭐 암에 대해서 입원, 수술, 치료 뭐 여러 가지 뭐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사 잘 안 되는 식당에 메뉴만 많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암 진단비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1억 원 이것만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 대한 보장은요, 경제활동기에만 보장받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경제활동기에 소득 중단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는 굉장히 가장 싼 순수 보장성으로 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경제활동기 이후에 보장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전엔 보장받지 말라는 뜻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건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동시에 보장을 개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망 보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기간, 소득 창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비싸기만 하고. 정기보험을 가입하는데 아주 싸게 순수 보장성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아니면 65세까지만 보장받는 것이죠.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요. 정기보험 대비 약 10배 이상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을 가입한다면 10배로 더 낮게 가입하고 그 차액으로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보험료가 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세 남자가 65세 만기로 60세 납으로 5억 원의 사망 보장을 한다. 그러면요, 월 1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월 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결혼했다. 그러면요, 월 20만 원만 가지면 각각 5억 원씩 보장이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싸죠? 그리고 장애 보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아주 좋은 장애 보장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요. 장애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수월에게 내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 아니면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국민연금 최고액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장애를 입으면 굉장히 많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강화시켜서 장애연금으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애연금 얼마나 나오는지 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60개월이 되겠고요. 이 중에 반만 냈죠. 그런데 혹시라도 장애 1급을 받았다. 그러면요, 바로 월 156만 4,72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겠죠. 연으로 환산한다면 1,87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급은 125만 원, 그 다음에 3급은
94만 원 정도가 되고요. 4급인 경우에 일시금으로 4,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1급 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90세까지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억 3,841만 원이 됩니다. 제가 낸 돈 있죠. 회사가 낸 돈 빼고 제가 낸 돈 대비해서 무려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환급률 1302%까지 되고요. 100세까지 수령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수령하는지요? 8억 2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급률로 따진다면요. 무려 1685%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처럼 30년 가입한 이후에 뭐 장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입 후 10년 만에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요. 90세까지 수령액이 10억 1394만 원이고요. 그 환급률은 놀라지 마십시오. 6206%가 되겠습니다. 100세까지 수령한다면요. 12억 171만 원이고요. 환급률은 7355%나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입한 이후에 3년 만에 1급 장애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요. 90세까지 수령액이 11억 4,538만 원이고요. 그 환급률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23만 3,664%나 됩니다. 100세까지 수령한다. 그러면요. 13억 3,3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환급률은요. 27만 1969%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보험에서 이 정도의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가입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생존보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는데요. 저의 사례는요. 64세부터 매월 171만 원을 종신토록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금 상품을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부부라면 어떻습니까? 3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0세까지 수령한다. 그러면요. 5억 5,404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953%의 환급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수령한다. 그러면 7억 5,924만 원이고요. 환급률은 1,306%나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별도의 연금 상품 가입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을 가입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적인 보험을 가장 싸게 가입한 다음에 남는 돈, 가처분 소득으로요, 전액을 투자 활동에 투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기까지 아니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을 최소화시켜야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보험에 살을 뺄 필요가 있겠죠. 불필요한 보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 재무제표 평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남는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투자 상품을 구성해서 평생 투자할 수가 있겠죠. 주식과 펀드와 부동산 간접 투자와 뭐 대부 금융의 채권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I 투자로서 미술품의 렌탈 투자도 가능하겠죠. 연 8% 기대 수익률이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투자에 나가려면요,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요, 평생 투자하면서 자산관리사를 옆에 두고 있는데요, 자산관리사와 함께 뭐 경험과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이 많은 자산관리사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투자와 자산관리는 자산관리사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한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최고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투자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확실하게 평가 분석해서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입하고 나면 편하고 마음이 놓이는 각종 보장상품, 아니면 연금상품, 아니면 예적금 상품 등은 배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섭대천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큰 강을 건너면 유리하다. 이 뜻은 모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모험을 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죠. 자,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전문가에 의한 금융상품 평가 분석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투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금융상품은 정리하고요,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의 살을 빼는 방법, 보험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